안녕하세요. 김동섭입니다. 12월 2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목소리가 조금 감기가 들어서 약간 좀 안 좋으니까요.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. 연휴 끝나고 첫 거래일이죠. 중국에서 어저께 그 개방을 하겠다. 1월 달에 그러니까 1월부터 여행 재개를 위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검역 요건을 좀 정상화하겠다.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. 기대감이 장초반 미국 시장을 상승으로 좀 이끌었지만 나중에 혼조세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. 중국의 어떤 개방은 어저께 아시아 시장을 다 끌어올리는 상황이 됐었고 미국 시장에는 영향이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저께 미국 시장은 그 올해 이제 어저께 거래가 되면서 미국 시장은 이제 약 올해 3거래일을 남게 되는데요. 미국 시장의 투자가들은 이제 연말 증시 마지막 3거래일이 혹시 산타랠리를 보일까에 대한 뭐 가능성 이런 거를 뭐 살폈다고 하더라고요. 산타랠리가 이제 뭐 크리스마스 지나는데 왜 하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. 원래 산타랠리라는 것은 크리스마스를 전 2주, 크리스마스 끝나고 그 주와 연초 이틀 이렇게 보거든요. 그래서 한 3주 정도의 흐름을 보는 게 산타랠리인데 크리스마스 이전의 모습은 일단 뭐 상승에 실패했잖아요. 지난주 뭐 그 크리스마스 연휴 들어가기 전에 좀 상승을 해서 시장에 좀 분위기를 주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결국은 산타랠리가 일단 뭐 멈춰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 지난 다음 주,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연초 이틀 정도는 혹시 상승을 할까에 대한 뭐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볼 때 산타랠리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여전히 미국 시장이 좀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중국이라는 어떤 그 개방 뭐 이게 사실은 그 호재거리가 될 수 있었지만 미국 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11.70bp가 오르면서 약 3.8%가 됐어요. 이게 또 시장을 흔들어버리는 재료가 돼버려서 시장이 조금 어려운 쪽으로 흘러간 그런 모습이었고요. 나스닥이 다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어요. 거기에는 테슬라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.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어저께 그 회원을 대상으로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. 주봉으로는 이번 주, 일봉으로는 어제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거든요. 그래서 그 자리가 깨지게 되면은 정말 많이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테슬라가 어디 11% 하락을 했어요. 그러니까 테슬라 하락 이유는요. 상하이에 있는 기가팩토리에서 이 테슬라 자동차를 생산량을 줄인다고 했다고 합니다. 이게 좀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요.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테슬라 차가 전소가 됐었죠. 불이 나서 전소가 됐었고 미국에서도 배터리 충전이 안 돼서 뭐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없었다. 뭐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왔었거든요. 테슬라가 상당히 뭐 여러 가지로 곤욕을 치르는 그런 상황인데요. 역사상 잘 나가던 주식을 대주주가 팔면요 그 종목은 못 가는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. 테슬라도 뭐 그 상황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. 미국 시장의 지표가 어저께 뭐 몇 개가 발표했는데 그 중에 이제 케이스 실러 주택 지수인데요. 10월달 전미 주택 가격 지수가 넉 달 연속 하락세에서 시장을 좀 압박했다. 뭐 이런 이슈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일단 혼조세를 마감했고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했던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서 나스닥 하락의 주범은 테슬라 쪽에 있다. 뭐 이런 해석도 되겠죠. 자, 미국 시장 보시면은 나스닥 1.38% 빠졌고요. 다우는 0.1%. 어저께 국내장 상승 마감했죠. 그때 나스닥 선물이요 0.84%였어요. 0.484% 플러스. 반대로 지금 마이너스 2%가 돼버린 거죠. 그러니까 오늘 한번 뭐 상황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. 특히 오늘 배당락이라서 그 외국인들의 물량, 기관들의 물량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. 뭐 시장에서는 개인들의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물량을 던진 거를 기관이 받아갔다.
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만 저는 기관들이 그걸 받아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배당락대에 받아간 것으로 좀 보거든요. 기관은 배당락에 대한 배당 그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. 다음은 지금 5일선에 좀 걸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장 모습 보시면 플러스 0.55까지 갔었고 마이너스 0.4까지 갔었네요. 여기서 그 한 6거래일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특징이다. 뭐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고요. 나스닥은 지난주 그 23일 목요일이죠. 목요일에 양봉을 다 메워보는 음봉이 돼버렸네요. 여기에는 이제 테슬라의 그 상황이 좀 크다라고 했었는데 테슬라를 좀 차트를 좀 보시면 테슬라 차트를 좀 보시면요. 테슬라가 지금 요 추세대 요거와 요 연결 추세대를 오늘부로 이탈을 했어요. 오늘부로 이탈해서 오늘 밤 한 번 더 음봉이 나서 밀어버리면 정말 테슬라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. 109불인데요. 거의 100불 깨진다고 봐야겠죠. 그 상황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테슬라가 향후 시장의 방향성에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기술적 분석상의 모습이 있을 것 같다. 뭐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.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원달러가 어저께 1265원인가까지 밀렸었어요. 1271원 정도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턱거래하고 끝났죠. 저는 1282원 정도가 사실은 바닥일 거라고 좀 봤었는데 상당히 좀 뭐 약간 더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. 기술적으로는 우하향 연장선에 계속 걸쳐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여기서 어떤 뭐 재료가 뜰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는 바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반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. 여기서 반전이 올라가게 되면 지난번 개파락을 다 메우러 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죠. 거의 한 달 반 만에 고점 대비로 170원 넘게 빠졌죠. 175원 정도 빠져서 달러 10,000불이면은 약 170만원 손해본 거죠. 그러니까 큰 거죠. 적은 게 절대 아닙니다. 그래서 환율의 흐름을 통해서 뭐 시장을 방어를 한 그런 모습인데요. 항상 연말에는 환율을 방어를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상황들을 좀 본다 그러면 지금 환율은 연말에 어떤 그 이벤트 그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는요. 코스피 기관 연일 순매수 왜 이렇게 뭐 제가 제목을 줬는데요. 이게 이제 요즘 그 기관이 계속 사죠.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. 어제도 1조, 오늘 6,600억, 그저께 6,600억, 전날 2,500억, 5,800억, 1,800억 해서 거의 뭐 한 2조 5천억 정도 샀죠. 근데 이게 그 시장에서는 배당 양도소득세 개인들의 물량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. 근데 실제로 작년 이맘때도 그 기관들이 물량 받았어요.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게 없었잖아요. 그렇죠? 그거에 비하면 사실 지금 물량이 덜 나온 거예요. 그 물량의 양도소득세 물량과 개인들의 양도소득 회피 물량이 다시 나온다 그러면 이 정도 나와가지고 어림도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는 좋게 해석한 것 같고요.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결국 그 배당락을 위한 기관의 매수 뭐 이 정도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작년에도 뭐 배당락일과 배당 다음날 폐장날 그 기관들의 매수세가 매도세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기관들의 움직임을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제가 약간 목이 안 좋아가지고 방송할 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요. 좀 죄송합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